우리 박경석 대표님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문지상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렇게 백발에 특히 묶음머리를 한 분을 뵈면 박경석 대표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한국 장애인 운동사에서 상징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또 정창조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 이 우리 박경석 대표님의 뒤에서 또 많이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까 이동권 이야기하면서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참 의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돈 때문이에요. 돈. 비용 문제. 이게 저상버스 도입이 그냥 계단버스, 차별버스를 도입하는 것보다 1억이 딱 들어요. 한 대당요? 한 대당. 네. 그 1억을 들여서 장애인도 이용하게 해주는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하죠.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T4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이제부터 슬퍼해야지 하고서 바로 슬퍼지는 게 아니잖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더 이상 이런 죽음들 용납할 수 없다고, 사람이 죽었다고요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지나가는 시민들은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데요. 뭐 저렇게 절규를 하는데 어떤 시민들한테는 그냥 소음일 뿐이겠죠. 그러니 좀 살아보고자 절규를 해도 시끄럽다고, 우리 소음 없이 조용하게 이동할 권리 좀 그만 침해하라고 소리나 질러대고, 경찰들은 그 와중에도 시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모들 바닥에 패대기 쳐대고 있고, 그러니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이 희생자들이 단순히 짐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이 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거는요, 단순히 예산 얼마 더 따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산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국판 T4도 막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기재부가 독점하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권도 우리들 손으로 조금씩 빼앗아 와야 하고, 그런데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아무리 비참하게 죽어도 딱히 슬퍼하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슬퍼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존재가 잊히지 않게 만들어야죠. 기억하게 만들어야죠. 기억하게 만들려면 사회적 관계를 바꿔내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뭉클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더 따내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어떤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돈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슬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바꾸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장애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슬퍼하지 않는 존재. 좀 전에 그 망치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맞고 목 졸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동정을 받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네,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할까요? 이게 돈은 필요해요. 네. 돈이 있어야지 또 이 문제가 변화의 이 토대를 만들 수 있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계는 어떻게 바뀌냐? 만나야 되죠. 만남이 있어야지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강제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24살 때 엄마 말 안 듣고 행글라이딩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되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장애라는 것들을 강제입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들장애인 야학도 만나게 되고, 만나는 과정인데, 노들장애인 야학을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몰랐어요. 처음에 만났던 이제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 중심이었고, 그나마 이제 정립전자라는 곳에서 이제 노동을 할 수 있었던, 노동의 기회가 있었던 장애인들 중심으로, 그들은 배우지 못했고 배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야학을 했던, 그래서 했던 건데, 그것이 30년, 노들장애인 약도 30년이 됐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도 변하게 됐고,
그 지체장애인 중심의 이 관계가 이 뇌병변 장애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도 또 저중증인 장애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난 뒤에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만나게 되고, 이 장애를 알아가는 과정도 이 점점 이제 더 쉬워진 게 아니라 자꾸 어려워지고, 내가 몰랐던 것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존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만남의 관계 속에서 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그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관계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라는 문제가 바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실질적으로 관계도 변하게 되고,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목표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표현된 것은 사람의 존엄한, 누구도 다 존엄하다라는 것이 세계 인권 선언인가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전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또 그렇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공화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이시조선이 아니고 고려시대가 아니고, 그죠? 신분사회가 아닌데. 그런데 여전히 비용이라는 문제로 사람은 신분사회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장애인이었던 거고,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것이 이제 저와 같은 장애인, 그래도 말이나 하고 대모나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들은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자기가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더 말을 못하게 되고, 그들을 배제하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관계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쉽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존엄을 중심으로 하는 이 관계로의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회적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중간 단계에서 좀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아픈 그러한 사건들과 또 죽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박경수 대표님이 저희 뭐 여러분들 아까 앞부분에도 보셨겠지만 정말 농담도 잘하시고 굉장히 또 약간 재기발랄한 면도 있으시고 그런 분인데, 얼마나 개인적인 아픔이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대표님이 이 장애인 운동을 해오신 게 총 몇 년째신 거예요? 제가 24살 때 다쳤고, 그리고 벌써 제가 64시 됐네요. 그러면 그 40년? 40년을 장애를 입게 됐고, 운동이라는 걸 만난 거는 88년도죠. 네. 그때는 이제 운동이라는 것들을 하는 운동을 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됐고, 네. 운동이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 게 된 거는 제가 착한 장애인으로, 재활하는 장애인으로, 착한 사회복지사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가 다 실패하고 할 게 없어서 시작한 게 94년도죠. 네. 94년부터 지금. 그러면은 30년. 30년. 벌써 30년이에요? 네, 30년. 진짜. 네, 근데 그 30년의 기간 동안에 대표님께도 분명히 좀 특별히 마음에 걸리고 아니면 좀 후회되거나 그러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좀 마음에 걸리시나요?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됐는데 라든지 좀 후회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 저는 마음에 걸리는 거는 별로 없어요. 없으세요? 네. 책에도 뭐 후회되는 걸 몇 개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뭐 예를 들어서 2001년부터 수국객실을 탔어야 된다거나.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운동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네. 말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후회하거나, 뭐 아팠거나, 뭐 이런 건데요. 저는 그 아픔이 오히려 나한테는 힘을 줘요. 아프다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저는
그걸 갖다 새디스트라고 하나? 뭐 자기가 맞아서 마조이스트. 그 우리 이야기할 때도 마조이스트 이야기 많이 했잖아, 그렇지? 내 보고 마조이스트래요. 아파야지만 힘이 생긴다고. 그런 아픔은 많죠. 실제로는 너무 많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거보다 이 무감각한 게 더 힘들 그렇긴 해. 아픈 것보다는 시체와 같은 무감각함을 견디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보다는 아픈 게 좋다라는 이런 주의예요. 지금도 신나게 두들겨 맞고 아침마다 보안관들한테 끌려 나오고 뭐 완전히 개패듯이 끌려 나오고 이래도 그래도 이 내가 싸우지 않고 무감각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한 삶의 의욕을 많이 줘요. 이야 다음번에는 딴 데 가가지고 또 한번 피해가지고 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고 개인적인 아픔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아픔들이 내게 주는 또 다른 생명력이 또 있더라고요. 박 대표님이 감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무감각할 때 그때가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제가 또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감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애인 운동가의 만남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 내 감각을 조금씩 일깨워줬던 거라고 봐야 할 거예요. 내 다리 무감각과는 종류가 다른 어떤 무감각을 점차 감각하게 된 거죠. 장애인들에 대한 이 세상의 무감각 말이야. 다리의 무감각은 생물학적인 영역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다른 무감각은 굉장히 사회적인 거고 관계적인 거야. 장애인 운동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내 다리를 치료해서 감각 찾는 거, 그러니까네 생물학적 무감각 문제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서 어차피 그게 안 될 걸 금방 깨닫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생존할 길을 찾았겠죠. 그게 내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장애인 운동을 조금씩 겪어가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 혼자만 무감각으로부터 좀 벗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무감각은 남아있을 거잖아. 그럼 나는 계속해서 차별을 받을 테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사회의 무감각에 맞서 싸워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계속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이 사회와 맞서 싸우면서 생기는 감각들 덕에 계속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도 투쟁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 고통마저도 즐겁게 버틸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런 감각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럼 되게 좋다. 좋아요. 되게 서정적이라니까요. 소정적이네. 네, 현정 선생님 읽으니까 더 서정적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 서정적이에요, 좀. 그 장에 들어있는 아마 그 네. 프롤로그에도 제가 네. 그 장면을 좀 소개해놨는데 네. 그 박경석 대표님께서 투쟁을 하다가 되게 행복감을 되게 드러내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막 주로 이제 그런 표정이 드러날 때가 보면은 바닥에서 기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바닥에 기면서 투쟁을 해가지고 여기 다 까지고 이런 것들 보호 장비를 막 이렇게 해놔도요. 이거 잘 안 해. 아니 막 이거 벗어 던지고 하고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막 까지고 이렇게 막 그리고 사실은 잘 못 끼어요. 그러니까 이게 휠체어 타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이 힘이 강력한 분처럼 보이지만 휠체어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사실 굉장히 잘 못 끼는 장애 유형 부상한 양이 내 이말 하는데 네, 그런데 장이 불쌍하게 보이잖아. 뭔 말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순간이 돼서 이게 막 까지고 그러면은 그 감각 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상이랑 부딪히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실제로 저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자 기준 제대로 철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광화문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제 오체투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기는 투쟁, 장애인들만의 오체투지, 네. 요새는 이제 포체투지라고 저희가 포복하고 오체투지를 더해서 포체투지를 부르는 거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박경석 대표님께서 기면서 한 바퀴 이렇게 저희가 잘 못 끼어가지고 이렇게 굴렸거든요. 이렇게 굴렸는데 한 바퀴 이렇게 굴리면은 하늘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면서도 그게 되게 신체의 어떤 그 감각, 신체랑 어떤 아스팔트 바닥과 닿고 있는 그 감각, 그러면서 이 세상과 맞닿는다는 어떤 감각이 이분한테는 되게 좀 다가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맞나요? 본인만 아실 것 같은데. 아스팔트를 기고 굉장히 힘들 건 사실이에요. 저는 마비이기 때문에 이 마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냥 질질 끌리고 겪고 느낄 수 있는 건 팔 이쪽인데 따갑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힘든데요. 그런데 그런 투쟁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서로가 같이 또 외치고 있다라는 것들 그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정창조 선생님은 뭐 비장애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비장애인으로 우리 뭐 지금 이동권 투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인 운동 현장에서 네. 비장애인 시민들의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시는지 또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남다른 생각하진 않으시죠.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네.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비장애인인데 여기에 왜 같이 하고 있느냐? 그리고 보니까는 전장현 활동이라든가 노들약 활동을 보면은 거기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사실은 사실 그 등록상에서 장애 등록제가 있는 나라도 많지도 않은데 사실은 등록상에서 사실은 비장애인인 게 맞죠. 사실 맞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자주 겪는 어떤 중증 장애인 분들이랑 살다 보면은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저랑 굉장히 다른 조건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깨닫지만 사실 장애라는 게 우리 이현정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적 관계와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사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등록상에서 비장애인과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게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사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장애인 문제가 사실은 그 비장애인 분들한테 굉장히 타자화돼 있죠. 예.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의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떤 사회 전체의 문제라든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못 끌어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사회적 조건이 지금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장애인들이 그냥 단순히 장애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비장애인 그 개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 문제가 자기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조건이란 대체 뭘까? 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두 분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도. 네. 어, 지금 정창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노인분들 있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시면 가실수록 어떤 면에서 이제 장애의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장애인이라는 건 오히려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노인이면 노인이지 그렇죠. 장애인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보잘것없고 뭔가 비참한 존재로 만든다고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장애인을 굉장히 타자화하고 이러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구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동의합니다. 그 사실은 저도 그 전장현 활동을 하면서 노들야가 전장현 활동을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건데 사실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장애 문제가 장애인 차별하면 안 돼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문제, 장애인 억압과 관련된 문제가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생각을 별로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좀 그 전장현 활동을 하고 노들야 활동을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거는 이 장애인 문제라는 게 단순히 진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장애인들 한 명 한 명이 차별당하는 그 문제 속에서 이 사회 전체의 어떤 억압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차별의 메커니즘, 장애인을 떠난 그런 것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단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이유는 그 쉽게 속된 말로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디스에이블한 사람들이다라는 말도 거기서 왔잖아요.
사실은 그 논리 자체가 즉 생산성에 따라서 비장애인이건 장애인이건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위계화하는, 그리고 위계화해서 차별하고 억압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과정 속에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생산성 논리, 능력주의의 논리 속에서 사실은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있고, 그것들이 비장애인들이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어떤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능력주의라든가 쓸모없음의 문제 이런 거는 딱 한 가지 제가 사례로 든 거고, 네.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요거 조금 다르게 한번 네. 보면 비장애인이 장애 운동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보면 이 비장애인들이 많이 떠나죠, 활동하다가. 예. 그 많이 보는. 그런데 장애인은 안 떠나. 그러면 장애인도 많이 떠나요. 다 떠나네요. 이 운동이라는 영역, 네. 이 워낙 이제 월급도 없고 그죠. 뭐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겠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예. 어떤 가치,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운동이라는 것은 권력을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운동하다가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런 어떤 운동의 변화를 가진다면 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곳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전장에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것들이 뭘까? 뭐 때문에 이들이 같이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이것이 비장애인이냐 장애인이냐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여기에 남았을 이유는 없죠. 괜히 이 책에 보면 홍수영하고 태수들 잘못 만나가지고 야가 뭐 이 둘이가 먼저 죽는 바람에 그냥 남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비장애인은 장애인 운동에서 무슨 역할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끝까지 남아서 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나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비장애인은 장애인 운동에 들어와가지고 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장애인의 해방이 우리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한 말에 꼬시켜가지고 네. 당신의 해방이 네. 나의 해방과 함께라면 네. 노들약 교사 한번 안 해보실래요? 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근데 그것을 얼마 전에 갑자기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얼마 전에 이 존재는 뭘까? 나에게, 내게 그렇게 장애인 운동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박경석에는 어떤 이 문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닥터 노먼 벤션. 닥터 노먼 벤슨이요. 근데 혹시 아세요? 네네 알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갑자기 그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쵸. 의사잖아요. 네, 의사죠. 여러 가지 혁명에 갔죠. 네. 그 사람은 의사로서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전문가로서의 의사이지만은 그 의사는 사회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혁명에 참여하죠. 하여튼 장애인 운동에서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결합하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떤 이 문제가 아까 사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회 시스템을 같이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맞지.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크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거고, 이 책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사실 그 얘기를 더 넣고 싶었는데 좀 적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임소연 활동가라는 분이 있고 김정화 활동가라는 네.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발바닥 행동. 네, 발바닥 네. 행동과 이제 전장현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는 두 활동가가 있는데 그 두 분께 이제 인터뷰를 하다 직접 전화를 바로 했어요. 두 분한테. 야, 너는 장애인 운동 왜 하냐? 비장애인이잖아. 바로 이렇게 물어봤죠. 박경석 대표님이.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걸 갑자기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야, 근데 너는 이게 남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했는데 그 두 분이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남의 운동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왜 안 했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안 했지?
이건 나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본인들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고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는데 이제 두 분께서 약간 그런 말씀을 이제 흘리듯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자기들이 어떤 장애인들을 끊임없이 만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관계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는 존재고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미 장애인 당사자 한 명 한 명들 심지어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시설에 계신 당사자들 한 명 한 명들이랑도 그 관계 속에서 이분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 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타자들의 존재 장애인들의 당사자들의 존재를 함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남의 운동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의 문제이고 그 관계 속에서 사실 나는 그 문제를 다루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그렇게 지금 산다면은 결국에 남의 문제일까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 거창하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 같죠, 근데. 네. 우리 정창조 선생님이 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 프로나상적으로 너무 다르죠. 나오고. 네. 네, 저도 지금 정창조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누구든지 장애인 뭐 이런 추상적인 어떤 존재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나랑 관계 맺고 있거나 내가 떠올리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같이 하게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동기거나 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도 그래서 현미경으로 사람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표현을 이제 박경수 대표님이 운동하는 과정으로서 써놨는데 이 과정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애 유형의 사람들, 또 새로운 개성을 가진 장애인들, 목소리가 없는 자일수록 점점 더 만나려고 노력하고 점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사실 장애인 운동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운동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관계. 네.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운동도 네. 연결되는 거죠. 그죠. 저기 망원경이라는 말과 네. 이 현미경이라는 말을 좀 네. 대비해 놨거든요. 네. 여기 망원경도 나왔었나요? 망원경은 짧게 나오고 현미경이 좀 그런가요? 길게 나왔어요. 네, 저 네. 망원경은 이제 멀리 네, 이제 네. 아주 큰 그 구조 이런 걸 보는 보는 거고 거고. 현미경은 현미경은 구체적인 관계, 네.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표현이 어때요? 네. 정말 힘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